여러분은 자랑을 과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대단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랑은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노후에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노후에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동안 제가 했던 말과 행동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과 후회들을 통해 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첫 번째로 자녀 자랑입니다. 은퇴 후 처음 1년간 저는 이웃과 친구들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는 것, 딸이 의사로서 성공적인 클리닉을 운영한다는 것을 자주 언급했지요. 당시에는 그저 부모로서의 자부심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 지기 친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아, 너의 자식들이 잘 돼서 나도 기쁘지만 우리 모임에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으니 조심해주면 좋겠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임의 한 친구는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또 다른 친구는 딸의 이혼 문제로 손주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제 무심한 자랑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이나 환경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의 자녀 자랑은 정말 삼가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 자랑입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모아온 저축 덕분에 저는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동네 경로당이나 동창회에서 저는 자식들에게 손 안 벌려도 돼요. 통장에 10억 정도 있어서 여행도 마음껏 다녀요. 같은 이야기를 종종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대학 동기 모임에서 한 친구가 갑자기 자리를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정년 전에 건강 문제로 일찍 퇴직하게 되어 연금도 적고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으로 모아둔 돈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무심한 재정적 여유 자랑이 그 친구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의 재산 상태나 경제적 여유를 자랑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 자랑입니다. 60이 넘어서도 저는 꾸준한 운동과 절제된 식습관 덕분에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네 산책로에서 만나는 또래분들에게 나는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산다며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건강은 결국 본인 관리의 문제지라는 말까지 했지요. 그런데 작년 여름 동네 등산 모임의 한 회원이 갑자기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유전적인 문제로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제가 무심코 한 건강 자랑이 그분에게는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픈 것이라는 오해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건강을 자신하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흉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기 발견돼서 지금은 수술받고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자기 관리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유전적 요인, 과거의 작업 환경, 그리고 운까지도 작용합니다. 저는 과거의 작업 환경이 안 좋았나 봅니다. 노년기에 건강한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여행 자랑입니다. 은퇴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행, 미국 서부 여행, 남미 여행까지.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 모임에서 드디어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어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동창회 모임에서 한 친구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여행 가고 싶지만 아픈 아내 간병해야 해서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자랑 좀 그만하면 안 되냐? 그제서야 제 여행 자랑이 얼마나 무심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마터면 소중한 친구 한 명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노후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제약, 가족 돌봄의 책임 등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여행의 기쁨을 나누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다른 일이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여행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살핀 후 얘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로 손주 자랑입니다. 손주들이 생긴 후 저는 친구들 모임이나 이웃과의 대화에서 손주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었죠. 전 단지 손주들이 예쁘고 자랑스러워서 얘기를 꺼낸 거였지요. 손주가 영재교육원에 들어갔다는 것,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등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던 중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분의 아들 부부가 불임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래서 손주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손주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모든 노인들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저는 몰랐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거리가 멀어 손주를 자주 볼 수 없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요. 제 무심한 손주 자랑이 그런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3년간의 은퇴 생활을 돌아보며 저는 자랑이란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할 말인지 배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각자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다르고 마주한 어려움과 행운이 다릅니다. 내게는 당연하다고 여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에게는 간절한 소원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자랑을 피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랑이 아닌 감사의 표현을 사용하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해서 약 한 번 안 먹는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불편해 보인다면 즉시 주제를 바꾸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개인의 성취나 행운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모두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이야기를 나눌 때 질문의 힘을 활용하세요. 내 손주는 이렇게 잘한다라고 자랑하기보다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만남에서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대화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제 인간관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이득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랑과 훈계를 줄이고 경청과 공감을 늘리자 자녀들이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요즘은 아들이 직장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지요. 둘째로 친구 모임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랑을 많이 하다 보니 모임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오히려 제 조언을 구하는 친구들이 늘었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인연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법입니다. 요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금방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넷째로 제 경험과 지혜를 실제로 전달할 기회가 늘었습니다. 자랑이 아닌 나눔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귀 기울입니다. 이제는 제 인생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시면 인생이 평탄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우울감과 고립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장수와 행복의 핵심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자랑이 아닌 건강한 대화법을 통해 얻게 된 구체적인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 가족이 주말에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손자 이번에 영어 대회에서 상 받았다며 역시 할아버지 똑똑한 피를 물려받았지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저 손주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요즘 재미있게 하는 일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평소 말이 없던 손주가 30분 넘게 학교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자기가 겪는 어려움까지 털어놓더군요. 제가 조용히 경청하고 공감해주자 나중에 딸이 아버지, 요즘 아이가 할아버지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자랑보다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또한 동창회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지훈이 너 요즘 참 달라졌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꾼인 줄 몰랐어 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제가 한 것은 그저 말을 줄이고 귀를 더 기울인 것뿐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자랑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 진정한 소통이 가져다주는 깊은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제가 자랑을 줄이고 경청과 공감을 늘린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에게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일 이웃을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고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랑이 가져다주는 순간의 우월감보다 진정한 소통이 가져다주는
이 지속적인 행복을 선택하세요.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되 자랑이 아닌 나눔의 방식으로 전달할 때 우리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려 하기보다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